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장원 순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 김 PB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PB입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빠지면서 뭐 이 종목 저 종목 할 거 없이 다 밀렸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전부 다 약세를 좀 보였던 하루였는데 S&P 500이 0.61%, 나스닥이 0.63%, 다우지수가 0.4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유로화는 하락세를 진행 중이고 달러는 강세인 상황입니다. 달러가 그간 꽤나 가파른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간 달러 강세에도 시장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 뭔가 달러 상승세에 맞춰서 좀 약세를 보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별로 여전히 이제 지난 밤에도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와 금융, 에너지는 약세를 보였고 헬스케어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5.6%, AMD도 5%대로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인텔은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장 분위기 따라서 이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은행주가 다시 하방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주 정도 동안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시장 상승과 함께 은행주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약세로 전환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2.7% 빠지는데 제일 기여한 게 엔비디아 같고 AMD 같이 밀렸잖아요. 사실은 라이벌 기업이라 주가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 선도력을 가지고 가다가 어제는 뭐 아주 많이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밀리는 게 이번에 한 번만 아닐까요? 계속 이어질까? 이게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엔비디아 좀 너무 많이 달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잖아요. 그래서 6월장 어떻게 갈까요? 사실은 우리가 sell in May 그래서 5월에 좀 팔고 떠나라. 그래서 5월장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6월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6월장 안 좋은 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S&P 500이랑 다우지수가 6월에 역사적으로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은 미국 증시에 계절적으로 매매하기 좋은 달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나마 대형주가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대형주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콜옵션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옵션 거래로 이제 투자에 참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많이 커지지 않았었나 싶고요. 지금 과열 해소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이 몰렸던 종목들이 지금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거의 다 과열 신호들이 떼고 있어서 뭐 더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일단 뭔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쭉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할 매도를 좀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지금 중소형주도 아니고 시총이 뭐 1조 달러가 이게 되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뭐 하루 이렇게 5% 이렇게 넘게 빠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조금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그 현금 여력이 좀 지금 고갈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많이 줬었잖아요. 돈들을 막 억지로 안기고 그랬었는데 그 돈들도 이제 저금해놨다는 거에서 야금야금 이렇게 쓰면서 좀 없어졌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최신의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팬데믹 이후에 초과 저축된 금액이 76%가 고갈됐다. 이런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잉여 저축이 소진되면서 소비가 점차 둔화세로 갈 수 있고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시각을 동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여름에서 가을이 1차 정도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유튜브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매체에서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부정적인 톤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거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60% 중반이었는데 이게 뭐 하루 만에 거의 26%대로 급락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 증시가 무슨 이제 뭐냐 그 밈코인이나 뭐 소형주처럼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되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심합니다. 그만큼 이제 투기 자금들이 많이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 지금 상승 확률이 금리 상승 확률이 26.4%대까지 이제 줄어들었고 유지될 확률 금리가 이제 인상이 중단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추세로 변환될 확률 70%대까지 이제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건데 그게 1조 달러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1조 달러 정도 규모면 요번에 은행 부도 위기에서 풀었던 돈들을 다 회수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고 이는 금리를 인상한 것과도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나와서 금리 인상 멈춰야 된다. 그리고 좀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부정적인 이제 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보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 대해서 어느 그 증권사가 좀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지금 348불에서 400불로 이렇게 올리면서 업사이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룸이 한 20%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크게 좀 외쳤는데 어떻습니까? 파이퍼 샌들러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도 파이퍼 샌들러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20% 이상 상승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보이면서 사람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AI 테마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엮여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개발자 컨퍼런스 등에서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AI에 대한 수혜로 매출 비중이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20% 이상 급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적으로 뭐 부정적인 톤이 좀 많은데 이게 지금 쏠림 현상도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AI 종목이랑 대형주 쪽으로만 지금 자금이 너무나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S&P 500 지수에서 이제 성과를 이긴 종목의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게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중요해서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100종목 중에 80종목이 S&P 500 지수보다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아주 좋고 뜨거운 것 같은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큰 돈을 못 벌고 여전히 나 종목이 물려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이 수치가 20%대에 도달을 했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20%대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 외에도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 쏠림 현상뿐만 아니라 지금 닷컴 버블 당시랑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반적인 종목들 뉴욕 증시만 봐도 지금 지수가 하락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지금 S&P 500 테크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은 지금 완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간 이렇게 이제 지수 간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떨어질 때는 닷컴 버블로 인한 이제 하락일 때, 하락세를 막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락세 진행 중일 때, 이 두 개의 상황일 때 굉장히 이제 좀 비슷하게 움직였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심한 게 이게 뭔가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시그널 아니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리스크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 여전히 그래도 기왕이면 뭔가 단기 매매를 할 거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 쪽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AI나 빅테크 쪽을 매매하는 게 훨씬 차라리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에코프로 이렇게 뭐 주가가 급하게 오를 때 그거 주가를 오히려 사지 못하고 내려갈 거라고 그 배팅했던 펀드 매니저들 다 해고돼 가지고 집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쪽도 보면은 엔비디아 뭐 PER이 200배 정도까지 이렇게 높이 형성돼 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은 포머라고 하죠, 포머.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뭐 블랙락에서 예를 들어서 샀다 그러면은 다른 펀드들도 막 따라서 경쟁적으로 막 집어넣다 보니까 뭐 가격 불문, 밸류 불문 이렇게 막 사는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좀 위험하게 좀 보이는데 어쨌든 살고 보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 업데이트 어떻습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도 24시간 동안 자산 시장 약세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2.28%, 이더리움 2.15% 하락 중인 상황이고요.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0.67%로 적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하락 방어율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에서 2%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2개월 이상 지금 같은 시세의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애매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비트코인 시세에는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면은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하락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다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려면 28K 수준에 안착을 하고서 강세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을 굉장히 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고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스캠, 그러니까 사기 코인 비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는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킴 카다시안이나 뭐 이제 마이클 타이슨과 같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을 대상으로 사기 코인을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많은 광고료를 주고서 광고를 의뢰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서 인플루언서 단속을 좀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유명 인사들이 추천하는 암호화폐라고 해서 덥석 믿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명 인사들이 추천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한 번 더 필터링해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